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재보궐선거 후유증인가요? 방송이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네, 선거도 선거인데 그동안 일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영상 제작도 의뢰받은 게 있어서 저희가 한참 이 작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 작업을 의뢰받을 때 1호기가 1차 마감 작업 일정을 촬영을 하고 뭐 3, 4일 그리고 뭐 휴일이 끼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옆에서 저 뭔가 좀 이상한데 기분이 쎄하고 네. 아무리 봐도 그 정도 견적이 나오는 작업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셋 중에 1호기 빼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가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주말에 끼어 있는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아예 촬영을 주말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예. 완전히 주말이었네. 이 주말에 촬영하고 이 3시간 넘게 이렇게 촬영 영상을 어떤 1시간 분량으로 이렇게 3, 4일 만에 뭐 만든다. 뭐 대충 만들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뭐 의뢰받은 영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랄까요? 되니까 사람들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1호기가 어떻게 일을 3명에게 탁탁 나눴습니다. 네. 예. 그리고 3일 만에 그걸 다시 탁탁탁 합쳐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역시 한국인. 네, 놀랍습니다. 뭐 일수행 능력 이런 거에 놀라움을. 아니요. 그 한국 사회의 그 노동자를 부려먹는 노동 착취 현장. 네, 그렇다고 뭐 평소 시키는 일 빠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하면서 말이죠. 예. 보면은 요즘 사모기가 방송을 이용해서 제 생각에는 청와대 청원 같은 데 써야 될 어떤 자기 민원 같은 거를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가 왜 이러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뭐 수고 많았고요. 네. 그 의뢰한 쪽에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제가 청원을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이 좀 대신해달라고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데 안 가네요. 청취자들께서. 네. 어쨌든 어쨌든 뭐 오해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오늘 주제는 무슨 내용인가요? 그 주제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선거 때문에 조금 미뤘던 일정이나 작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먼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죠. 네. 예, 그럼 저부터 합니까? 네. 예. 품품쇼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치고 많이 기다렸을 독자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지금 꼼꼼히 준비를 열심히 지금 제가 대본 작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라이브로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제는 따로 예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주제는 최근에 이 창원 지역에 6월달에 뭐 드라마를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뭐 지역 뭐 참여하실 분들 이렇게 모집을 하고 많이 했는데 그게 관련된 내용으로 창원에서 찍은 뭐 영화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저는 오늘 김해 장유죠 대천 계곡 옆에 대나무 숲이 조성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거기 경남 소리 풍경 촬영을 하고 왔고요. 네. 지금 영상 편집까지 끝냈고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클릭해놓고 방송 녹음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방송보다 영상이 먼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음 단계로 아직 안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4K가 돼가지고 좀 시간 많이 걸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보다 근데 방송 업로드보다는 좀 빠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4K 막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이때까지 역시 영상 편집이나 이 작업은 2호기가 제일 뭐 손도 빠르고 뭐 기술도 많고 그래서 늘 압도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엊그저께 알게 됐는데 2호기는 16기가 램을 쓰고 있고 장비빨이죠. 장비빨. 3호기는 4기가 램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작업을 해도 4배 차이가 난 거죠. 속도가. 4배가. 저도 몰랐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혼자 뭘 막 작업을 하는데 이상하게 저 정도 시간이 걸릴 게 아닌데 저 왜 저렇게 느리지 하면서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서야 알았죠. 1년 넘 거의 2년 차 돼서 이제 네. 그래도 뭐 사람이 정응의 동물이라고 네. 처음부터 그런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시간 다 지나가지고 네.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저는 뜨악하죠. 제가 좀 그냥 어쨌든, 이게 네. 제 컴퓨터 그냥 공산품인 줄 알고 안에 따로 뭐 손을 안 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다음 주 금요일 네. 라이브 세계동네 한 바퀴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 가장 최근 방송이니까 몇 주 전 방송 때 그 이현희 기자가 방송 중간에 쉬는 거 자기 처음 들었다. 방송에서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예, 다음 주 한다는 것도 지금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아, 그러네요. 네. 제발 좀 미리 이야기해달라 이러던데. 방송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면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잘하고 있네. 네. 또 우리 사옥이 오랜만에 이제 다음 주에 만날 거고요. 또 네. 사목이 같이 진행하잖아요. 네네네. 네, 이제 방송 텀이 있으니까 네네. 그 지난 방송 같은 거 소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목이가 어제 만들었나요? 페트병. 네. 아, 페트병 영상 그것도 홍보하십시오. 네. 뭐 일단 뭐 뭐랄까 촬영과 제작에 네. 하루 걸렸습니다. 근데 하루만 이제 뭐 저는 뭐 속전속결입니다. 네. 방망이 깎는 누구랑은 다르게 저는 장인 정신 따위는 없습니다. 일단 빨리 쳐내고 집에 가야 됩니다. 영상은요. 일단은 그 뭐랄까 요즘 플라스틱 음료병 이제 그 분리 배출 네. 그 또 안 그래도 그 나중에 또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분리 배출할 때 띠지 껍질 이걸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 한다든지 가위로 이렇게 보통 자르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어젠가 오메가 친구들 계셨던 그 한 청취자분께서 네. 다쳤다고 안 그래도 피를 봤다. 피를 봤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시길래 이게 좀 그렇구나 했는데 워낙 요즘 이제 환경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환경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업도 소비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절지선 그러니까 잘 뜯어지도록 절지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잘 떼지도록 이렇게 끝을 이렇게 들어 놓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 이제 직접 네네. 보여준 거죠. 하도 안 되니까 그래 이거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자. 맞습니다. 기록 남겨가지고 바뀌어지나 한번 보자. 그래서 영상 콘티를 이렇게 구상해서 구상하고 찍고 플러스 음료병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구성원들한테 받아가지고 찍고 편집하고 목소리는 우리 우리하고, 편집부에 김현수 기자가 도움을 줘서 목소리를 기부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착착 일을 진행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영상 뭐 잘 봤다면서 그 네. 김현수 기자 편으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자막에 분리수거라고 썼는데 분리배출. 분리배출이 좀 더 적절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또 달아놨습니다. 딱 그분이 댓글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혹시 보는 분들 중에 분리수거는 어쨌든 그걸 가져가는 사람의 그 시각에서 봤을 때 시선을 봤을 때 분리수거이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분리배출이 맞다고 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라 이게 했더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었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라 했더니 네네네. 영상을 안 봐도 될 만큼 예. 영상 짧은데 설명은 기네. 영상 길이보다 길었네. 기네 진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최근 정의당 경남도당이 그 선출직 공직자 토지 소유 내용을 쫙 정리를 해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선출직 공직자 334명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내용과 재산 증감 현황을 분석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 일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선출직이 335명 가운데 270명입니다. 예, 80% 정도 되는 거. 뭐 5명 중에 4명 산수 다 되죠. 뭐, 예, 5명 중에 4명은 땅이 있는 셈입니다. 네. 한 명,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명은 왠지 의문의 일패.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뭐 주식이 많을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땅만 얘기한 거니까 뭐 또 현찰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정말 뭐 또 진짜로 아무 재산도 뭐 또 없을 수도 있고 금송아지도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집에. 270명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좀 면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2,559건이고요. 네. 면적이 122만 8,966제곱미터입니다. 진짜 감이 안 오긴 하네요. 감이 안 오죠. 예. 네. 우리가 최근 재보궐선거 때 재산 내용을 보면서도 확인을 했지만 본인 재산보다 배우자 재산이 많은 경우도 흔했죠.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별로 분석한 것을 보니까 본인 소유가 1,535건, 배우자 소유가 612건, 가족 소유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 소유가 412건입니다. 땅을 소유한 선출직
270명 중에 1등 그렇죠. 아마 있을 텐데 네. 어떤가요? 일단 정의당 경남도당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름을 모두 이제 삭제 처리했습니다. 그 소속 의회와 정당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직자 재산이 공개가 되잖아요. 예. 그냥 이름 다 표기해도 좀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 네. 그렇죠. 예. 뭐 저도 보긴 했는데 네. 왜 이름을 가렸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더군요. 네. 어쨌든 본인, 배우자, 가족 포함해서 토지 보유 1등은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이다 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유 면적이 26만 8,948제곱미터인데 이게 평수로 따지면 평수라는 게 조금 더 그래도 감이 좀 올란가요? 좀 낮죠. 8만 평 정도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넓기는 넓죠. 예. 뭐 땅이 또 다 넓이만 넓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뭐 넓어도 돈이 안 되는 땅도 있고 뭐 좁지만 좁아도 한 평이어도 비싼 땅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뭐 하여튼 돈이 안 된다 해도 그래도 땅 보고 있으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뿌듯하긴 하겠네요. 어쨌든 땅 면적 순으로 정리를 했는데 2등이 국민의힘 소속 진주시의원, 3등이 국민의힘 소속 산청군의원입니다. 여기까지가 20만 제곱미터 이상 땅을 보유한 의원입니다. 그러면 순위는 몇 위까지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예, 총 20위까지 정리했는데요. 13위, 14위가 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많기도 많으니까. 뭐 어차피 위쪽은 또 국민의힘 또 소속들이 많이 의원이 되는 곳이니까. 네, 어쨌든 제가 그 자료만 봤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다 안 밝혀져 있으니까 누가 땅이 많이 있나, 뭐 국민의힘 소속이 많지롱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조금 도드라지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정의당이 자료를 공개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뭐 그렇진 않겠죠. 네. 이 자료에서 밝힌 땅 보유 순위나 재산 순위 뭐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소유한 농지 대부분이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예정됐거나 개발 활용이 가능한 농지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투기성 쪼개기 매입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유한 땅이 많고 그리고 뭐 아직은 정황이지만 투기 의혹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례도 있을까요? 예, 한 경남도의원 사례를 보면 2017년 배우자 이름으로 사들인 과수원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던 땅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경남도의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소유한 밭과 집터 일부 땅이 공동 소유자만 5명인 점을 들어 쪼개기 매입이 의심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곳 역시 연립주택과 아파트 등 지구 단위 계획 적용을 받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심을 받는 땅이 또 얼마나 있을까요? 예, 정의당은 전체 토지 2,559건 가운데 659건에 대해 쪼개기 매입이 의심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네. 뭐 그러면 기자회견 목적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이겠죠. 예, 그렇겠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 소유 공직자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영농계획서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뭐 선출직 그 땅이 가진 그 땅이 좀 많기는 많다.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거의 80% 드네요. 네. 그렇죠. 거기다 이제 뭐 재산도 많고. 네. 아무래도 뭐 재산이 좀 많아야 뭐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정치를 해서 재산이 많아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둘 다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일단 정치를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있어도 안 되고 제법 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 선출직 되려면 기탁금 내야 그렇죠. 되죠. 네네. 대통령이 아마 억 단위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죠. 공직선거법 좀 찾아봤는데요. 대통령이 3억.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1,500만 원. 네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비례대표까지는 가능하겠네요. 대통령도 할 수
는 농담이고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의원들 안 쳐준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뭐 기타금 보니까 뭐 3배 차이 나네요. 뭐 그럴만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보면 그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뭐 광역시장, 우리 도지사 선거 이런 건 기타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 이번에 이제 허경영 씨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냈겠죠. 그렇죠. 거긴 확실히 돈은 많습니다. 예, 일단 국회의원보다 광역자치단체장 진입 장벽이 좀 많이 높네요.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군수, 또 광역시 같은 경우에 선출직 구청장, 우리가 아는 그 마산 하포구청장이나 회원구청장, 성산구청장 이런 분들은 임명직입니다. 그 구청장님들 말고 서울, 부산, 뭐 광역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구청장님들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은 1,00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이건 안 되겠네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그 광역의회,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광역지자체장에 대응하는 시의회, 도의회 의원은 이제 300만 원. 벌써 이제 살짝 이 정도는 하는 느낌이 오네요. 기초자치단체, 우리가 뭐 시의원이나 군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은 200만 원. 그 지난 총선 때 국가혁명배당금당 이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이경영 씨, 허경영, 죄송합니다. 진짜 나 깜짝 놀랐네. 허경영 씨가 대표인 국가혁명배당금당 전 지역구에 그때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1,500만 원씩. 그렇죠. 듣고 보니 참 그렇네요. 근데 이 기타금을 꼭 내야 됩니까? 뭐 없는 사람은 뭐 선거도 못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돈 없으면 후보도 못 한다는 유전 후보, 무전 무후보 뭐 이런 겁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없을 리가 없죠. 그렇죠.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 아무래도 나 억울해서 안 되겠다. 제 기억에도 뭐 헌재 판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오메게 법돌이, 법돌이의 시사법률 시작합시다. 법하면 찬스키죠. 기타금의 목적은 뭐 일단 상식적이죠.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을 막고, 그렇죠. 그리고 뭐 선관위 뭐 그렇게 만약에 막 이렇게 후보자 난립하면 선관위 업무가 진짜 이건 터지는 거죠. 비용이 엄청나죠. 거기다 이제 비용 증가되고, 그죠. 그리고 뭐 선거 신뢰성이나 뭐 후보자가 좀 진지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담보 하는 거죠. 아까 300만 원 할 때 두 분씩 웃었던 거잖아. 그 선거 과정에서 발생 비용을 또 확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헌재는 이 모든 게 입법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후보자에게 기타금 납부를 요구하는 게 필요하고 기타금만큼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 말이 이제 해석을 이제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 가장 어떤 권리를 덜 침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면 이제 침해되는 것 같긴 해. 이 말대로 침해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럼 요 정도 선에서 뭐 하고 그렇죠. 요거 말고는 딴 걸로 하기에는 좀 애매해. 약간 이런 말이죠.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 방법이 더 침해적일 걸. 아마 그럴 걸. 니는 아예 생각도 못 할 걸. 그렇죠. 저는 그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그 상식적으로 아까 그 기초 단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200명한테 10,000원씩 받아낼 정도 되면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편할 것 같고 어차피 표는 그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얻어야 당선이 되는 거니까 뭐 그 정도 그 정도 자격으로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뭐 기타금 얘기부터 시작은 했지만 이 정치 활동이라는 게 그 뭐 또 기타금만 가지고 이게 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결국 사람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람으로 끝나는 건데 뭐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뭐 먹고 또 이렇게 뭐 해야 되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또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렇게 비용이
곱절로 이렇게 그렇죠. 늘어야 되는 거 네네. 그렇게 된 거죠. 예. 특히 이제 정치자금법 맞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네. 맞습니다. 워낙 그 정치인들이 예전에 이제 뭐 차떼기니 뭐니 막 큰 사고를 친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막겠다고 엄격하게 해놓기는 했습니다. 예. 문제는 그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통한 자금을 모으기가 이게 너무 사실상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제약을 좀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는데 국민들이 그걸 곱게 볼 리가 없잖아요. 예. 예. 그 감히 사실 법 개정을 좀 엄두를 내지 못한 면들이 있고요. 또 먼저 그걸 이렇게 더 우리를 규제하는 정치자금법을 완화하자 이렇게 앞서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나설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기득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서도 또 기득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지금 방식이 또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기들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이걸 바꾸거나 개정할 이유도 없어서 손보기가 더 어려워진 점도 있고요. 예. 네. 뭐 결국 뭐 진짜 자기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점점 맞습니다.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없는 구조죠. 네. 네. 그 정치권에서 이제 그 기득권의 목소리가 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그 목소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예. 그렇게 보이네요. 점점 재산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네. 보면. 네. 예. 예. 그 여기까지는 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정치하기 쉽다. 뭐 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정치인이 되면서 네. 재산이 좀 늘어나는 이런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좋은 사례가 아주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또 언급이 되나요?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 강기훈 의원이 낸 그 세금 관련 법안 예. 네, 네. 이런 것들이 만약 그 발의안 그대로 모두 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강기훈 의원이 얻을 수 있는 재산적 이득이 몇십억 단위가 되더라고요. 그냥 계산상으로. 예. 그런 게 이제 그 의원이 되고 나서 재산이 늘어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예. 네. 그 사람들이 예.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예. 예.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덕흠 의원도 예. 흠흠 의원님. 예. 흠흠흠 예. 예. 전에 우리 한번 예. 했는데 막대한 부동산의 이 가족 소유 건설사도 있는데 관련 상임위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피감 기관들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게 쭉 이어져서 요즘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재산이 많아서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네, 정치인이 되면서 재산이 불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아주 그 노골적으로 재산 늘리기에 그 득이 되는 정치 활동을 뭐 하지는 않더라도 내 재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는 법안 처리를 더디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네. 그 조금 전에 언급한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도 처리가 자꾸 미뤄지는 것도 그런 사례일 테고 예전부터 그 부동산 관련 뭐 법안 처리 같은 게 정말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 말로는 이제 사실은 국민을 대변한다.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역할을 네. 가진 자들인데 네. 그 국민의 본인이 중요하게 그렇죠. 포함이 되니까 본인도 국민이잖아요. 네. 본인이 네. 결국 자기를 대변하는 게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그 갈수록 국회와 지방의회 구성원이 좀 부유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재산 목록 조사를 해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물론 진보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기는 했지만 재산 목록 보면은 뭐 마이너스도 심심치 않게 나왔고 예. 그리고 뭐 몇백만 원, 뭐 돈 1,000만 원이 좀 안 되고 이런 재산 내역도 제법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그런 거 거의 없죠. 네. 그 앞으로 계속 좀 이럴 수밖에 없다면 역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점은 네, 개인적으로는 그 기탁금 이런 것을 뭐 아까 우리 앞에 쭉 설명드렸지만 그건 뭐 제가 특별히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정치 신인들을 발목 잡는 정치자금법은 분명히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점에서 그 개선이 돼야 할까요? 일단 그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현직이 아닌 정치인은 선거 기간이 아니면 일단 후원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선거 기간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예비 후보 등록해서 선거까지 대략 한 2-3개월 정도잖아요. 네. 보통 같은 선거,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면 다음 국회의원까지 한 4년, 그리고 지방의원이면
그 다음 지방선거까지 4년, 4년 텀이고 네. 내가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면 보통 2년 텀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이제 3년 몇 개월, 길게는 짧게는 1년 몇 개월 동안은 그 비용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닌데 아무 그런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준비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예, 거기서 벌써 이렇게 탁 장벽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계속 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네. 뭐 현직에게 이렇게 계속 그러면 후원금이 계속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현직은 그 계속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상관없이 그게 이제 현직에 유리한 점이기도 한데 그걸 더 풀어놓으면 정말 현직한테 몰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물론 그 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 우리 회사에서 창원시청까지 누가 빨리 갈까 이런 경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탈 것은 이제 각자 구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기존의 정치인 같으면은 뭐 람보르기니라든가 페라리 이런 슈퍼카를 준비를 하고 이제 정치 신인인 우리 사모기는 오토바이를 뭐 경차나 오토바이 이런 걸 준비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자는 거죠. 자신 있습니다. 네. 이게 경쟁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카가 무조건 시청까지 빨리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경쟁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나마 그것 이제 오토바이라도 탈 수 있을 때 얘기지. 그렇죠. 예. 아예 오토바이조차 구하지 못한다. 자전거 또는 걸어야 된다거나라고 하면은 이건 말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신인은 최소한 똑같이 막 슈퍼카를 동시에 몰고 가게 해달라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슈퍼카 타고 출발할 것 같으면 최소한 오토바이 타고 경쟁을 할 수 있게끔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규정들을 보면은 그게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돈과 정치 신인 문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오늘 선출직 공직자 땅 문제가 요 이야기까지 번질 거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네요. 네. 어쨌든 공직자 땅 문제는 재산 공개가 이렇게 다 됐으니 네. 좀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죠. 예, 투기가 발각이 되면 좀 책임지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제 뭐 그럴 세상이 왔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분위기가 됐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거칠 게 아니고 재산 많은 사람만 점점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뭐 이야기 이쪽으로 왔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요. 그 정치자금법 비롯해서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우리 법도리가 좀 법 규정도 또 한번 검토해보고 해서 한번 그 관련해서 인터뷰도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따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선거 기간 전에. 쉽게 생각했는데 쉽지 않은 주제라서 그때 맞춰서 휴가를 좀. 네. 꽤 오랜 휴가를.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손유진이었습니다. 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